두 반구를 연결하는 다리 내량. 내량은 수백만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광섬유로 대뇌의 두 반구를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뇌가 해부학적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두 반구로 나뉜다고 알고 있다. 이마 중앙에서 시작해서 머리 꼭대기를 지나는 선으로 대뇌를 둘러 가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좌측 및 우측 대뇌 반구가 생긴다. 이 쌍둥이 대뇌의 피질은 중뇌와 내관을 에워싸고 있으며 각각의 반구는 몸체의 반대쪽을 지배한다. 하지만 실제로 좌우 대뇌 반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신경선유로 이루어진 두꺼운 다리인 내량이 이 둘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내량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신경통로로 약 3억 개의 신경선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 커다란 획질 덩어리에는 우리 뇌나 몸 어느 곳에서보다 많은 신경다발이 들어있다. 과학자들은 내량이 새로운 뇌와 함께 진화했다고 믿고 있다. 서로 분리된 두 개의 칩이 내량을 통해서 연결된다. 수많은 신경 신호들이 끊임없이 내량을 오감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대뇌 신비질의 네 개의 옆. 두 반구는 각각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의 네 개의 옆으로 나뉜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감각 정보, 운동 능력, 그리고 정신 기능을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전두엽은 집중과 같은 의식적으로 활동을 담당하고 나머지 다른 네 부분이 담당하는 거의 모든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두정엽은 촉각과 느낌, 시각, 공간, 감각, 방향 감각과 언어 기능 일부를 조정한다. 축두엽은 소리와 지각, 학습, 언어, 기억을 담당하며 후각의 중추 역할을 한다. 여러 생각들 중에서 어떤 생각을 표현할지 선택하는 능력도 축두엽의 위치에 있다.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시각 피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림 4.5에서 네 가지 피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진화한 전두엽에 대해서는 가장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전두엽, 축두엽, 전두엽, 전두엽, 두정엽, 좌반구, 운동피질, 축두엽, 축두엽, 후두엽, 두정엽, 운동피질. 이렇게 두정엽, 양쪽 귀 바로 위에서 정수리 부분까지 이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촉각을 담당하는 피질이다. 진동. 두정엽은 말초신경으로 들어온 몸의 정보를 처리한다. 신발이 돌이 들었을 때, 따뜻한 바람이 불을 때, 시원한 마사지 받을 때, 또는 배가 아플 때 두정엽은 이런 감각 정보를 모아서 감각과 반응을 결정한다. 나비 한 마리가 당신의 오른팔 위에 살포시 앉아 당신의 주의를 끌었다고 하자. 바로 감각 수용체는 이 감각을 말초신경을 통해서 척수와 경추를 해서 외연성 뇌의 체감각 피질로 제일 빨리 전달한다. 이렇게 반사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네요. 인간의 경우에 두정엽의 특정 감각 영역은 고전적으로 표상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왔다. 이것은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인 와일드 펜필드 박사가 이름을 붙인 것이로 그 특정 신체 부위에 대응하는 특정 뇌 부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여러 실험을 진행했다. 결국 펜필드 박사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포유류의 신체 표면 전체를 감각 피질의 특정 부위와 연결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소인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감각 피질의 지도는 우리의 실제 몸과는 전혀 달랐다. 운동 피질, 소인상, 감각 피질, 운동 피질 해서 오늘 이 이상한 배열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다. 첫 번째 이론은 신체의 부위의 배열에 관련한 것이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팔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데 다리는 구부려 성기에 닿는 자세에 태아는 팔로 얼굴을 감싸고 태아가 자궁 속에서 자라는 있는 동안에도 뇌가 발달하는데 이때 특정 신체 부위들이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감각신경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일어나 실제 신체 부위의 크기 비율에 할당된 피질의 크기가 왜 다른지를 설명한다. 어렸을 때 감기에 걸리면 우리 어머니는 내 이마에 입술을 대어서 체온을 정확히 재어주곤 했다. 이는 입술에 수많은 감각 소형체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술과 혀, 손, 성기의 민감성은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다른 포류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감각신경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신체 부위가 체감각 피질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이 등보다도 입술에, 다리보다도 손가락에 더 많은 영역이 할당되어 있는 이유이다. 이 이론은 인간이 왜 그렇게 성적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서인상을 보면은 가슴과 배, 등, 어깨, 두 팔 전체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보다 성기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정적의 번식을 확실하게 해줄 생식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셈이다. 흥미롭게도 이 감각 피질 영역에서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대개 강한 성적 흥분을 느낀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다. 내 감각 피질에는 몸 전체의 감각 지도가 그려져 있으며 두 중엽에 체감각 영역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축두엽은 temporal lobes, 청각을 담당하는 축두엽은 양쪽 귀 바로 위에 위치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를 처리하는 것이다. 축두엽에는 소리를 처리하기 위해 수천 개의 뉴런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는 우리가 듣는 소리와 언어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언어를 의도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내는 특정한 연소음이라고 정의할 것이다. 음파가 고막에 부딪혀서 진동하면 청신경을 통해서 축두엽으로 전기 신호가 전달된다. 청각 피질에는 언어의 최소 구성 단위인 각각의 음소를 지원하는 뉴런 집단이 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해하는 것은 내가 일련의 소리를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축두엽은 기억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해마에서 일어나는 장기 기억을 형성을 촉진하기도 한다. 축두엽은 우리가 본 것을 감정이나 기억과 연결시키는 시각적인 감정 기억의 창고 같다. 축두엽, 시각 영역에서 전기 자극을 받은 실험 참가들을 직접 보는 것처럼 생생한 시각 이미지를 경험했다. 백혈구가 체내에 침투한 병원체를 쫓아가서 공격하는 모습을 슈퍼맨이 악당을 잡는 모습에 비유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자. 그러면은 축두엽의 시각 연합 영역에서는 슈퍼맨의 시각적인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당신의 백혈구의 기능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슈퍼맨의 3초간 이미지가 머릿속을 빠르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백혈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저장된 수백만 개의 기억들이 축두엽의 연합 피질에서 언젠가 사용되기를 기다리는 셈이다. 정리하자면 축두엽은 언어와 청각, 의미, 개념적인 사고, 연합 기억을 담당한다. 우리는 축두엽을 통해서 오감으로 느낀 것을 그동안 경험하고 느끼면서 저장된 기억과 연관시킬 수 있다. 후두엽은 이것은 시각의 중추로 우리가 보는 것의 종류에 따라서 6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후두엽이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로 감각 시각이기 때문이다. 후두엽의 구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 맨 뒤 후두엽에서 시작해 축두엽 바로 앞에까지를 빵덩이를 자르듯이 육두머리 해보자. 이 6개의 영역은 기능적으로 원리되어서 빛, 움직임, 모양, 형상, 농도, 색조와 같은 시각적인 질감을 해석하도록 할당되어 있다. 1차 시각 피질은 뇌의 맨 뒤쪽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눈으로 보고 의식하는 시각 정보들을 처리한다. 부위원은 하나의 이미지를 쪼개서 서로 다른 뉴런들에 나누어서 처리한다. 따라서 부위원의 일부가 손상되면 이미지의 특정 자극을 담당하는 뉴런이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점을 갖게 된다. 만약에 부위원이 완전히 손상되면 말 그대로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부위원이 손상된 사람들도 사물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사물의 형성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경세포들은 정지해 있는 사물은 감지하지 못하지만 눈앞의 사물이 움직일 때 활성화된다.
이 세포의 존재는 눈이 먼 사람들도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알려졌다. 시각 피질은 영역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어떤 뉴런 집단은 색깔만을 지각한다. 시각 정보가 후두엽에 전달되면 후두엽은 뇌의 맨 뒤부터 시작해서 맨 앞에 이르는 이 6개 영역을 거쳐서 정보를 순차 처리한다. 통합된 시각 자극은 우리가 보는 것을 홀로그램의 형태로 만든다. 감각 정보는 시각 피질의 서로 다른 구역을 단계로 거친다. 전두엽,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며 몰입하고 상상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전두엽은 의식적인 인식의 중추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인식할 때 전두엽은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 물론 시각 피질과 척두엽, 두정엽 역시 이미지와 개념, 아이디어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전두엽은 뇌에서 가장 진화된 부분으로 자기인식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전두엽을 통해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가 있다. 자유의지는 전두엽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다. 자유의지와 자율성의 정초인 전두엽 덕분에 우리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삶을 조정할 수가 있다. 전두엽은 그 기능에 따라서 수많은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 전두엽의 뒷부분에는 운동피질과 감각피질이 있는데 이들은 두정엽과 전두엽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운동피질도 감각피질처럼 기능에 따라서 영역이 구분이 된다. 운동피질, 전두엽은 척두엽까지 뒤로 뻗어 있다. 전두엽은 맨 끝부분이자 다른 뇌 부위와 가장 근접해 있는 영역은 말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운동피질 바로 앞부분의 전운동피질, 보조운동 영역이라고 불린다. 이 영역은 어떤 행동을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그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뇌의 시험 주행은 DNA 신비질의 크기가 커짐으로써 인간은 다른 동물종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 오감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DNA 신비질은 인간의 마음과 정체성, 개성의 중추로서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을 한다. 이것은 바로 나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책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여러 부위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과학자들은 DNA 신비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DNA 신비질을 모두 동원해야겠다. 우리는 DNA 신비질의 발달 덕분에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이 매우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마도 초기 인류는 확장된 DNA 신비질 덕에 다른 동물보다도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났을 것이다. DNA 신비질은 인간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증거를 주었다. 거대한 크기의 DNA 신비질 덕에 인간은 정보를 계속 축적할 수 있었다. 네. 자, 게다가 우리는 DNA 신비질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음악과 미술, 문학을 창조하고 우리 자신의 외부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것이다. 창조적인 DNA 신비질 덕분에 개개인은 유일한 존재로서 위대한 사상가나 멋진 몽상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파충류와 포유류 뇌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뇌까지 가지게 된 것일까?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새로운 바이오 컴퓨터가 진화한 덕분에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프로세서와 운영체계, 가장 용량이 큰 하드 드라이브, 가장 큰 메모리를 가지게 된 셈이다. 뇌 속의 뉴런은 서로 연결되는 단순한 회로가 아니다. 하나의 뉴런은 그 자체로 매일 수백만 가지의 기능을 하는 완벽한 초강력 프로세서에 가깝다. 말하자면 우리는 수억 개의 컴퓨터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뉴런끼리 가능한 연결수는 무한대에 가깝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진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엄청난 잠재력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을까? 사실 인간의 가장 가까운 조상에 속하는 호모사피엔스나 현재 인류가 이 새로운 뇌를 효과적으로 사용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 지는 10만 년밖에 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뇌를 시험 주행하는 단계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뇌의 잠재력을 더 잘 끌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